다음 시간은 오늘의 세션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 단상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토론 단상에 진행자 및 패널 분들이 착석하시는 동안 잠깐 시간이 좀 필요하겠는데 약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 끝난 이 와중에 약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5분 내에 다음 주제 토론에 참가하시는 패널 및 진행자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단상에 현재 패널분 및 좌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주제 토론을 직접 진행하실 좌장으로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의 이한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승우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만의 김태유 정보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위네이브의 오정렬 대표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싱가포르 보팅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미스터 YP 로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YP 형. 그럼 저는 이번 좌장을 맡고 계시는 이한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여러분과 함께 약 1시간 10분 동안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은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이한석입니다. 오늘 마리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촌 어항과 마리나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가님들의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마리나 시설 혹은 마리나 항을 활성화하는 게 우리가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또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해양 레저 스포츠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게 또 해양 수산 분야에서 가장 큰 최근에 문제라 그럴까요? 토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제 토론까지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리나 산업이라든지 마리나 시설, 그 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해양 분야의 창조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레저과를 새로 신설을 해서 이 분야에 아주 많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마리나 시설 활성화를 통한 어촌어항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토론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토론 끝부분에 플로아에 계신 방청객분들에게도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혹시 오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면 평소 가지고 계신 귀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 기회에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에서 마리나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신 우리 홍장원 실장님, 바로 제 왼쪽에 계신 홍장원 실장님에게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형 어항 마리나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우 정무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을 홍장원 실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한국형 어항 마리나 혹은 뭐 한국형 마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쓰고들 있는데 일본에는 뭐 피셔리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까 그래서 김태우 우리 정무이사님은 한국형 어항 마리나로 두 개의 영 마리나하고 이제 이런 피셔리나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장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형 어항 마리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과연 그게 한국형 마리나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마리나에 그런 것들을 우리 홍장원 실장님이 이런 마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대로 평소에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리나란 말 자체가 아까 김태우 정의 말씀하신 참 어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리나란 무엇인가라고 보면 뭐 이탈리아의 뭐 해변의 산책길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마리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아이러니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 중에 최초로 외국어로 들어간 법령이 아마 마리나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 6년부터 했었던 말부터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리나법이 만들어지기 전 때부터요. 그러니까 언어의 혼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점형 마리나라는 얘기 했었다가, 복합 마리나라는 했다가, 다기능 마리나, 영 마리나, 바다의 영, 이렇게 개념적 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나는 마리나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보다는 약간 좀, 그다음에 최근에는 마리나법에서는 마리나 항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마리나 항만. 근데 또 영어로는 마리나라고 하고 또 마리나 항만이라서 마리나 포트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거꾸로, 그러니까 저는 이한석 교수님 체육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념적 정립보다 학제적으로 마리나는 뭐다라는 거에 대한 정립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마리나에 뭐 기념적으로 치면 레저포트를 정박하고 외에 뭐 워터프론트를 개발하는 공간이 마리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서구나 이렇게 해양레저 문화가 발달된 지역들, 미국은 뭐 한 1950년대 이후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마리나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유럽 뭐 1800년대부터 그런 어항의 기능이 변화가 마리나가 왔는데, 우린 이거를 2, 3년 안에 딱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개념적, 정책적, 언어의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단순히 기능적으로 마리나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어떠한 형태를 마리나에서 약간 좀 친수 문화하고 엮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형 마리나라는 말 때문에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국형 마리나라는 거는 별도로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아이코맨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분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발표를 했었을 때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거점형은 300척, 뭐 리조트형은 150척, 에포츠형은 100척. 이렇게 규정을 나눠놓고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은 300척과 150척과 100척의 구분은 뭐냐. 근데 우리 이제 그거를 항만법상의 기준사에서 약간 좀 지역으로 균형을 나누고요. 그 균형을 나눈 걸 가지고 또 지역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기능적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적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마리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떠한 마리나를 만들 것이 좋으냐, 그걸 어항하고 붙인다면 뭐 오늘 말했던 일본의 피셔리나의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한국형 마리나라는 개념이라보다는 마리나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리나를 만들 것인가,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얼마 다음 이따 이제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이 수정이 될 때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번 좀 이 마리나에 대한 정립이 다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차 기본 계획 46개 마리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수도권 무슨 지역별로 배분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지역의 수요가 많을 것을 기계적으로 잘라서 배분을 하고서 그것을 수요가 300척이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뭐 거점형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배치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도 단위별로 해양 레저시설을 네트워킹 시킨다고 한다면 광역 지역마다 거점형 마리나를 하나 만들고 레포츠가 발생한 레포츠면 그 어항 같은 소규모 공간에 있는 마리나는 개념적 분류부터 다시 한번 마리나를 만들면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레저 스포츠 문화가 대중화되면 한국형 마리나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거는, 어항마리나에서 우리가 자꾸 많이 참조하는 게 일본의 피셔리나란 말이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어항에나 어촌 어항에 마리나를 집어넣는다, 통합시킨다 하면은 일본의 피셔리나를 금방 떠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붙들리는 거 아닐까. 연구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유의 어떤 마리나 개념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아니고, 너무 일본의 피셔리나를 따라간다든가, 혹은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분류나 이런 것들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계획 만들고 이럴 때는 그런 특히 어촌 어항 쪽에다가 마리나를 통합시키려면은 처음에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돼 있고 분석이 돼야지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홍 실장님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소득형, 지역 개발형, 시설 활용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형 어항 마리나도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모델을 나눈 것만큼 중요한 게 전 빨리 성공 모델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표준화된 모델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변형이 가능한데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계획은 계속 세웠는데 지금 현재 거점형 마리나 6개도 좀 발표를 했지만 이게 실현 가능까지 갈 땐 길이 좀 먼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 성공 모델을 좀 빨리 만드는 것도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태우 이사님 아까 열정적으로 강연을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 가셔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우 이사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아까 김태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점 마리나도 계획도 세워놓고 다 했는데 민간 투자 활성화가 안 된다. 민간 투자가 안 들어온다.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고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리나법 자체가 만들어진 근간이 민투법을 근간으로 해서 마리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리나 개발이 민간 주도로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법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관리나 운영에 전문가가 없는 정부가 만들어서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는 과다한데 수익이 없어요. 마리나에는 기껏 해봐야 수익이라는 게 저관료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나오는 이용료 정도 요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2011년도죠. 2011년도에 마리나 활성화 방안에다가 많은 것을 논해놨습니다. 근데 짧은 식견으로 논해놨는데요. 법적인 문제,
뭐 제도적인 거 이런 걸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소 해결이 됐습니다. 복합마리나예요. 복합마리나. 지금 마리나 구역 자체가요. 마리나 하나로만은 수익성이 참 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후지에 산업형이 됐던 아니면 교육형이 됐던 도시형이 됐던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걸려있는 부처, 걸려있는 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제안했던 것이 이 8개 정도의 부처가 그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연합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어떤 총리실 산하에 뭘 하나 만들지요 했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뒤로 미뤄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민간이 주도는 분명히 했는데 투자를 해놓고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멤버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먼저 회원도 팔고요. 회원권도. 그 다음에 마리나 구역 내에다가 리조트나 아니면은 집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은 항만법상에서도 뭐냐면은 항만구역 뒤에 부대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민특법으로 해서 지금 항만대에서도 많이 개발합니다. 똑같이 마리나도 마리나 배후부지 총괄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투자비에 대한 거를 분양이 됐던 아니면은 임대가 됐던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요에 대한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운다리를 넓혀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복합 마리나 개발 이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김태우 이사님 말씀하신 데 참 동의를 합니다. 이 마리나 개발이 마리나만 개발을 해서는 절대 수익성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뒷부분의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물론 지금 어촌어항하고는 좀 더 다른 거죠. 지금 어촌어항을 마리나로 개발하는 문제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런 그 토지 부동산 개발과 함께 일어나야만 될 거다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뭐 도시 개발, 도시 계획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제 국토부하고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부터 이제 조금씩 해결이 돼야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정열 대표님이 여기서는 우리 유일하게 그 회사 민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 분야에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계신 민간인이죠. 그래서 오정열 대표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선 개론적으로 경험에 비추어 보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리나 어항, 어촌어항을 마리나로 개발하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이 어때야 된다 하는 거를 한번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리시나요? 제가 아까 회의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이 포트쉐 어드바이저리로 와 계시던 팅코베틀 씨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팀의 의견은 이제 어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펀드 형식의 어떤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주라든가 정부라든가 민간이 참여하는 어떤 공공펀드 형태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모델을 통해서야만이 본격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현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지역적인 어떤 해양 내저 수요의 어떤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은 배타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항이나 이런 데 좀 괜찮은 데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접근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얘기들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많이 어민들한테 어항에 어떤 그런 마리나 시설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지역에서의 어떤 사례로 봤을 때 하나의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들어왔을 때 토지가 25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약 한 25척, 30척 정도 되는 계류장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요트스쿨이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트스쿨이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어민회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아래에 이제 횟집만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도 있고 중국집도 하나, 차이니스 레스토랑도 하나 들어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의 이렇게 마리나로 됐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마리나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있느냐 하면 큰 수익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은 주택 택지가 평당 25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75만 원을 상회한다는 거. 거기에서 상당한 만족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경험에 비춰가지고 제 주제는 이렇게 패널인 주제에 여기다 자료를 냈더니 여기다 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어떤 모델 같은 그런 마리나, 어항 마리나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강제로. 오정열 대표님은 가지고 계신 책자 맨 뒤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선순환 모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오 대표님께서 그동안 정말 수년 동안 여러 고초를 겪으시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또 의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승우 실장님께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승우 실장님께서는 어촌어항이 어쨌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어떤 핵심 공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촌이 아주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건데도,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면 무시했던 건데도 이렇게 많이 건 10가지 가량 이렇게 들춰내셔서 정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는데요. 특히 우리 이승우 실장님은 이 어촌어항 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그 실제적인 현황, 문제점이 뭐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를 우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기너항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건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는 건지 그런데도 좀 의심이라기보다 이제 퀘스천이 좀 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이순우 실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김정국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올해야 수립을 저희 KMI하고 전어항협회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 1차 기본계획 같은 사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도 뭐 사업이 좀 들어있지만 또 큰 틀이 두 가지 틀입니다. 자꾸 이제 어촌어항이 이야기하니까 저는 계속 어촌어항법을 여러분이 보시는 건 모르지만 원래는 우리 개마이 원장하고 특히 원장 같이 일할 때 어촌어항법 만들 때 어촌이라는 큰 개발이라는 시점에서 어항을 넣어가지고 하나 어촌어항법을 머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의 어촌 종합개발사업 언급해놓고 2부의 어항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즉, 어항은 어촌의 한 일부의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항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법에서도 어촌하고 어항을 대도간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항은 어촌이 있기 때문에 어항이 있는 것입니다. 어항이 있기 때문에 어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각을 바꾸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뭐 어촌어항을 계속 하고 뭐 관광 쪽으로 한 20몇 년을 했는데 어촌어항 하는 공무원들은 1년 반 이상 갑니다. 그러면 해남 문제만 하고 또 가요. 그런 측면에서 법 만들 때도 규정할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어촌어항 기본계획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촌은 수산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 복지나 모든 것을 옮겨가지고 각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융합해야 된다는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어촌어항 업무 중심으로 또 2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이 되었어요. 3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어촌 정책이 점의 정책이다. 사업 위주로 막 이루어지고 품종별로 이루어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공간 정책이 돼야 된다. 그 공간에서 각각 점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못 달성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촌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을 큰 테마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내년에 18억을 기재부 예산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을 어항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공간 개발 계획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만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 중심이 될 수 있고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제가 뭐 어촌 어항 나기는 하니까 뭐 어항이 무조건 말이나 안 들어도 됩니다. 어촌에. 그런데 오히려 항만 쪽에 말이나 하다 보니까 투자 수익을 올리려 하니까 방파제하고 아까 뭐 300, 400 하니까 안 되니까 계속 어항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촌 어항에서 어항에 마리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특성, 맞는 곳에 마리나를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거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어촌 전체 그림에서 그려나간다. 그것이 어촌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뭐냐면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왜 6차 산업? 지금까지 시설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부가가치 높이는 것이 그 두 가지 틀이 되었습니다. 틀이 되면서 그 안에서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촌어항법이 있다 보니까 제2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에 또 어항 파트가 다기능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되는 거예요. 어촌어항이 지금 같은 공간 안에서 이야기할 때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처음 하면서 그걸 다 버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또 그게 공무원들의 어떤 배타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배타성.
그런 측면에서 3차에 그게 가능할지 3차 할 때 제가 정년 개임할 때인데 힘이 빠져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참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꾸 마리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어항에 구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촌 어항 쪽에서는 안 들어와도 되는 거죠. 괜히 그게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촌이라는 공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촌 그랜드 디자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그 어촌 어항에 관한 그 방향을 제대로 이제 조금씩 잡아간다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좋은 그 방향으로 이제 진일보한 거 아닌가 그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듣고서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항 쪽에 마리나를 하려는 분들은 이 이승우 실장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 온 그 로크 회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그 로크 회장님이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 그 싱가포르에서 먼저 앞서서 해보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마리나 시설, 마리나 산업 좋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First, I'd like to congratulate KCOME for organizing this forum.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and excellent initiative. Especially, I think your focus on fishing ports, the discussion I thought was very interesting and useful. In Singapore, because we are a city-state, we don't have the problem of fishing villages. That ended long ago. I think in any country for yachting or boating to start up, infrastructure, of course, is important. People need a place to put their boats. And in Korea, I can see that this is happening now. And I'm sure that people, when they see the infrastructure and with the boat show, people can look at the boats. I'm sure it will be a good start to boating in Korea. Unlike the car industry where you can go into a showroom any day of the year and look at a car, in the boat industry you don't have showrooms that you can go in 365 days a year. So the boat show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upply chain. It's like it's part of the ecosystem. You have a government agenda, I realize, that is encouraging the boating industry to develop, and marinas are one part of that. So clearly that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boating to start. The other thing that the speakers touched on before was that often boating is seen as a lifestyle just for the rich and famous. And that is a problem the world over, I think. Maybe more so in countries like China than in the West. But even in the West, we have seen many municipalities where
local community object to marina development because they view that the loss of public space for the community. So I think the way that boating presents itself to the community, to the general public, is a very important part. So that boating comes across not just as something for the wealthy, but it should come across as a healthy outdoor lifestyle for people of all walks of life. So boating is not just about big expensive boats. You can have sailing dinghies, you can have kayaks, you can have water sports that are easily accessible by young people. Part of what we are trying to do in Singapore to convince our own government that we have that we benefit the economy, because Singapore is a big commercial port, and whenever we talk to our port authorities, often they think that leisure boats get in the way of the commercial port. So we are conducting our own economic impact study to show the government that there are many ways that community benefits from boating. We create jobs as well. In places like Indonesia, there is income substitution, meaning that fishermen, instead of working a difficult life as a fisherman, can perhaps take care of a leisure boat, which is easier to do. I think it was also mentioned that property values around the marina usually increase when there's a marina around. So these are benefits not just for the marina, but for the whole community. 오케이, 땡큐. 우리도 이제 싱가포르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보팅, 요팅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계속해 나가고 있죠. 로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이제 보트나 레저 활동이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거. 시민의 삶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젊은이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보팅, 요팅 인프라스트럭처 만들 때 경제적인 그 임팩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도 하고 또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도 또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먼저 이제 개발을 한 싱가포르 같은데 이제 많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 차례 이제 우리가 토론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서 질문을 답을 위한 의견들을 받았고요. 이제 한 번 더 우리 토론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토론자분들께서 답변을 한 3분 정도로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홍장원 실장님께 이제 실질적으로 묻겠는데요. 만약에 마리나하고 어천항이 결합을 해서 그 어항 마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피셔리나 뭘 해도 좋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부장님도 말씀, 첫 번째 시너지 효과는 아무리 봐도 첫 번째 두 가지 입장을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시너지 효과일 것 같고요. 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시너지 효과인데, 아까 저도 이승우 박사님하고 공통된 의견, 단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마리나 산업적 입장에서는 시장 수요가 가까운 곳이냐, 과연 그곳이.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업인이 기존의 어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구간이냐.
제가 발표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어항은 어업 활동의 공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고 개발 공간하고 비용의 측면이 절감이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어민에 대한 소득하고, 그런 이제 개발 비용 저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촌 어항이 이제 국가 어항, 뭐 지방 어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항별로 규모별로 다른데 이 규모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어항의 분류체계는 사실 얼마나 어선 대적 수용률 때문에 나눈 게 국가어항의 분류체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어항 내 마리나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의 측면에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는 기존의 어항 공간이 여유 공간이 많아서 수상 레저 시설을 일부 넣는 방법. 두 번째는 어업의 기능이 정말 쇠퇴해서 이런 전면적인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리조트 형태나 이런 마리나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부분적인 지원 기능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레저 보트하고 레저 선박하고 그 어선하고 같이 두는 것보다는 따로 둬서 예를 들면 어항을 새로 대체 어항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근데 그럼 대체 어항을 만들려면 그만큼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어찌 보면 이제 오종유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희 공공펀드의 개념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어업인들 입장에서 바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펀드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가지고요. 그 펀드에 남는 비용이 레저 사업자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고 어업인에게도 재투자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대체어항을 만드는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곡항이 어떻게 보면 모델인데, 재밌는 것이 전곡항의 것은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연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이수호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할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그럼 어항을 두 개를 만들 곳이 아니라 두 시가 같이 하나를 분간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들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재정의 지원처에서 효과를 줄이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걸 공동도 얘기해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바다예요, 무슨 약간 크게는 부처 간의 연계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같은 부처 내에서도 마리나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촌어항까지 친다면 해양수산물 내에서도 항만 지역발전과 해양 레저과 두 가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소관 분리나 소관 정책 재정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런 매치업 융합 행동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를 먼저 내두고 사업 계획을 내서도 연대를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종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물론 여기 자료에도 좀 쓰신 게 있는데, 그 마리나 측면에서, 마리나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요, 교육도 좋고 측면에서 어촌 어항에다가 마리나를 집어넣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마리나 측면에서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촌의 상당히 어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일단 니네는 노는 배다. 우리는 그 바다에 나가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위화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물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막상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어항에 가더라도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납득을 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어떤 레저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위화감에서부터 어떤 통항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통항상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상당하게 거부감을 보이시죠. 근데 저는 뭐 그 정책이나 제도 쪽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이제 관이나 뭐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고, 전 민간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그분들하고 아주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해양내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민들, 그 주역 주민들한테 이 해양내적 강습도 미리 좀 다른 지역에 앞서서 먼저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시청각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물론 그렇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항에서 그 해양내저 활동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마리나 시설, 일부 마리나 시설을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 고맙고요. 그렇게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 지자체 뭐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어민들과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물론 그건 적어 있지만 본인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이게 이제 같이 좀 되나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 사기꾼이 찾아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쪽에는 바닷가 쪽으로는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서부터 뭐 여러 그 부류의 어떤 사업자들이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 이 어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입장에서는 마리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리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마리나 쪽에서 들어올 때 이런 거는 어촌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하고 들어와라, 사전에 미리. 이게 지금 반드시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오종열 대표님도 뭐 정서 이야기도 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 그 어촌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오 대표께서도 뭐 민간 투자자죠. 아까 제가 발표한 그 자료에 있는 김영학에 있는 김광경 사장도 민간 투자자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는 데는 엄청 힘듭니다. 특히 제주도는 그 어촌 개장도 있지만 그 또 내에 해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녀회는 그 마을의장에서 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레저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광경 사장도 거의 1년 정도로 김영하 총재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잘 되나 하는 뒷짐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민간 회사에 근무한 그 경력으로 해서 굉장히 설득을 해서 처음 한 대를 시작해 지금 3대를 운영을 하고, 뭐 이틀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나갈 때라든지 해녀를
해녀 하시는 분이 이제 해녀 식당을 해가지고 주방장으로 고용하고 18명이 고용이 이루어졌는데 김영하 총재 사람을 또 일부는 고용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수산물 식당이나 또 요트를 타고 갈 때 이제 와인 한 잔과 해 몇 점을 주는 것도 김영하 총재에서 다 구입합니다. 1년에 1억 정도의 김영하 총재의 수산물을 구입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발전되니까 제가 제주도 해양 관광 계획하면서 하니까 어촌 계장들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거 들어오니까 도움이 되네 하니까 어떤 어촌 계장은 와서 우리 어촌계가 적합하다고 이야기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이 그만큼 어항을 이용할 때는 어촌의 어떠한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어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마리나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보면은 지자체장이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 해야 된다는 목적 없이 하면은 어촌계와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되면 어촌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동 사업을 해가지고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그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교육이 중요하고 어업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에 있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있을 때, 지자체에 있을 때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후에 활성화되는 것은 학생 교육을 시키면서 그게 시장을 개발하는 것, 시장을 확대할 때 또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관심 가진다고 해서 막 뛰어다니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피살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섬에 있는 피살이녀가 비교적 성공을 하고 있어요. 왜? 가서 숙박하고 즐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리나 기본계획 전부 다 열안에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령이나 이런 데 쪽에 섬을 이용할 때 청도, 상해 이런 쪽 국제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제주도에서 떠나가지고 제주도 다시 돌아오면 뭐합니까? 가서 즐기고 1박 할 수 있다든지 지역 특성의 경제 활성화하는 수산물을 먹는다든지 계절 이런하고 연계되어야 되죠. 섬에 어떤 한다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하고 우리는 지역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마리나를 할 공간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싱가포르 계신 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제주 해양 관광기본계획 할 때 거기에 있는 센토사에서 마리나 하시는 분이 사장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아까 배후부지에서 수익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배후부지에서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렇게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인가. 해남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어항에 마리나를 개발을 할 때 아주 정말 생각해야 될 어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전혀 마리나가 들어갈 어항이 아닌데 지자체장이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을 짜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주 피부에 와닿게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이사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마리나와 이제 한국형 어항 마리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제 잠시 오정열 대표님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책적 제도적으로 좀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을 한번 몇 개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아까 실은 타이틀이 한국형 마리나라 그렇지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한국의 어항내 마리나 개발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봐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발 비용이에요. 과다한 개발 비용 때문에 수익은 적고 투자비는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안 모일 거는 뻔하다. 그래서 투자비 절감 내지는 정부가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지원해주는 방안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처음에 민투법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수익 보장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초기에 솔직한 얘기 도로나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그 과다한 그 건설회사나 이쪽에 바닥에 가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겪었던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씩 따져서 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에라 없도록 하되 분명한 거는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개발하게끔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패할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지는데 똑같습니다. 마리나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은 인식 전환을 해서 마리나를 즐길 수 있는 동호인들을 많이 먼저 배출하고 나중에 마리나를 개발할 거냐인데 저는 항상 전자입니다. 정부가 먼저 시설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시설이 많이 비어있고 하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먼저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가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이 마리나 그다음에 그 해양 레저 산업을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걸 이끌어 가는 게 역효과 나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김태우 이사님 말씀도 이런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중에서는 로쿠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마리나 시설 개발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북항 재개발하는 데도 마리나가 들어가는데 싱가포르에서 들어오고요. 뭐 여러 군데 제가 보니까 유독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마리나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하고요. 싱가포르에서 보는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Yes, I think there are maybe one or two developers in Singapore who are looking at marina developments outside of Singapore. If you ask me why Singapore and not other places, maybe part of it has to do with the culture and the way that we use our boats. Maybe it's not so different, because the so-called chopstick economies of Asia, we all eat with our chopsticks, right? So it's we have the same boating habi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 We also know the same, we know the obstacles to boating. For example, there are cultural issues among the chopstick economies in the sense that we have some fear of the water, I think. Because in the past, we have not taken to the water unless it is for livelihood, like fishing, or in the case of Vietnam,
refugees. So people who can afford it stay away from the water. So that is something we have to overcome. And I think as Singaporeans we understand that. And we don't like the sun. Our women do not like the sun. And if you go boating, invariably you will get some sun. Yeah, so I think there is this affinity, and so we look at voting in the same way. As regards the future of voting in Korea, it's a question of building what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I think. To give you an example, I look at some of the developments in places like China, where there's a big rush to build marinas on the back of real estate. And once the developer has sold the property, he has very little interest in the marina. So the long term, I think, is that some of these developments are not sustainable. So I think we're talking about things like being able to sustain financially in the long term. Also, there are many places where after some years you need dredging of the marina, which is very expensive. Some marinas are built in places where there's siltation.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cussed, I think, early on, so that because it could be that you need to have some kind of a sinking fund to put money in, so that after 5 years or 10 years there is money to do the dredging. And the maintenance of marinas, we have seen that in many cases developers have underestimated the cost of maintenance. The sea is a very harsh environment, and marinas need a lot of maintenance. And if you maintain it well, it may last you 20 or 30 years. But otherwise, after 10 years or less, your marina will fall apart. That's the hardware side. On the software side, of course, there's training. We've seen, again, in places like China, that it is easy to develop the hardware, but not so easy to develop the training and the management. And now that you have operating marinas, I can see that there is a push to get the training of marina professionals to become more professional in their jobs. Those are my few comments. 오케이, 땡큐. 예, 우리 루크 회장님 이제 뭐 브로드한 주제지만 뭐 컬처럴 이슈 문제, 뭐 서스테이너블 간 문제라든지 또 메인터넌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이제 금방 노후화되고요. 또 오퍼레이팅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일반적인 그 마리나에 관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요, 거의 예정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객 중에서 혹시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혹은 질문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갖다 주시죠. 저기 앉아서 하시죠. 뭐. 저는 그 RS 엔지니어링의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마리나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왜 마리나가, 왜 국가의 보트가 필요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의 예를 보면 국가의 선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마리나 활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진작 내가 그 배를 샀을 때 국가의 선박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유지를 할까,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레저 선박을 내가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필요성이겠죠.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내가 명확한 그런 어떤 국가의 선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레저 선박을 구입하는 제일 이제 스로드를 살펴보면 낚시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낚시. 근데 과연 그런 배를 낚시용으로 국가의 선박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식의 변화라든가, 지금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찬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이런 어떤 해양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또 갑자기 이제 식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누구나 보면 이제 바다 이러면 무슨 이제 두렵다는 생각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어떤 의식이나 인식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건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레저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마리나를 지금 이제 하는 위치를 어항에다가 이제 자꾸 국한시켜가지고 오늘 마리나에 대한 위치는 어항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수도권에서 마리나가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마리나를 활성화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왜 국가의 선박이 필요하다고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일 단적인 비유는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동차가 필요하지? 일단은 제 집 가까이에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가의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멀리 어디 동떨어진 곳에다가 마리나 만들어난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수도권에, 물론 아까 경기도에서 주변에 몇 개의 마리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더 가까이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에 마리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강변에 이용해서 서해로 나가는 그런 마리나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수도권에서 마리나가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우리나라의 마리나 활성에 대한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저 보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의 레저 의식, 이런 해양 레저 문화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또 한강변 서해 아주 좋은 의견들 같습니다. 홍장원 실장님 말씀하실까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비슷하게 본인 스스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레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까운 공간에 마리나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첨언을 드리면, 첫 번째 어항에 한전했다는 얘기는 오늘, 그러니까 전체 마리나가 있는데 오늘
토론 주제 자체 이제 어항 공간에 마리나를 만들면 어떨 것이냐 그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주제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민간 투자라도 공공 투자가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시장 가까운 곳에 마리나를 만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에 반해서 말씀드리면 여의도에도 마리나를 만들고 이제 김포에도 마리나를 만들었지만 잘 안 되는 건 첫 번째 문제에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수 문화를 즐기는 것 그에 대한 문제가 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이전부터 다양한 이제 뭐 국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요트 대회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도 잘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면 단순히 홍보성 행사가 아니라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그런 친수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첨언 한번 드릴까요? 예, 제가 1차 마리나 기본계획 할 때, 그때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번역을 10개로 나눠가지고 균등배분한 데는 국가의 정책 기조 자체는 지역적으로 균등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리나라는 게 도심에 개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 좋죠. 그 다음에 활성화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빈부의 차가 느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국가의 기조 아래 균등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좀 낙후된 데라도 거기에 마리나를 만들어서 거기도 다시 소득가치를 올려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국가의 정책의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보고요. 마리나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이요. 국토공간의 이 가치를 높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도 향상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과 국가의 그 미래 성장 동력인 것은 지금 뭐 여러 그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기조만 봐도요. 꼭 이게 도심에 일정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빨리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마지막 한 분만 플로어에서 더 받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한국수산매제안진의 배채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활성화를 통한 어촌강 발전 방안, 어촌 어항 어민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마리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민들 수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잡는 업을 하고 있고, 면허를 받아가지고 기르는 업을 하고 수익이 있고, 또 그것도 못 먹고 산다 해가지고 어민들 대체 사업으로 낚시여선법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낚시객들을 태우는 그런 사업도 해주고 있고, 또 해상 유료 낚시터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어장이라 그래가지고 해상 펜션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어민들은 못 산다 그래가지고 면세유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온 바다나 항만지역 외의 한 개 밖에는 전부 다 어민들 어촌계 지선입니다. 그 어촌계 지선도 과거 20m에서부터 지금 한 5m로 줄어 나왔다 그러는데, 과연 어민들이 못 먹고 살아서 이 어항 마리나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촌 마리나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민들이 거주하고 살고 삶의 터진 어촌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마리나 시설을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주제부터 무언가 이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도 제가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마리나 그러는데 피실이란지 마리나인지 진짜 할 것 같으면 마리나를 해야지 피실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승우 실장님께서도 그 일본의 그 피실이나가 비활성화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 대다시피 아니라. 일본도 피실이나가 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일본 어민들이 면세 적용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일본 정부에서도 피실이나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반 그 자동차 타는 그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은 기름값 주고 그 어선 기름을 삽니다. 아베가 애나 정책 썼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민들한테 과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먹고 살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아마 할렁구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 피신이나 개념의 어떤 그런 걸 하겠다. 이건 제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촌어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민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 계류 시설을 이용할 그 선주의 입장을 다 쳐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주는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배에 댈 수 있는 계류 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나의 개념이 뭡니까? 부대 시설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는 뭡니까? 저는 결국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민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이지 리조트 개발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다를 활용을 한 육지 부분의 부동산 개발입니다. 어촌 어항에 가면 다 뭡니까? 주위에 보면 그 어민들 겁니다. 다. 누가 거기 투자를 하겠어요? 단지 어느 정도 소규모 아까 보니까 지금 우리 위네이버 오 대표님 발표 자료에 보면은 해상에 한 10척, 20척 정도 계류장, 마리나 개념이 아닌 계류장 또는 육상에도 정비를 한다든지 육상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육상 계류시설 조금 이런 개념이 맞지. 이 어촌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마리나 개념을 도입을 시킨다. 이런 건 오늘 주제 토론부터가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민들이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익이 나올 겁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해상에다가 파일 받고 계류시설 하고 나서 계류비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하려고 그걸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마리나라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 면허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 설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원하는 배들이 어떤 크기의 배냐 하면 6m에서 7m 정도 되는 배입니다. 배 길이가. 그리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레저보트를 소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배를 관리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해상에 배를 띄워놨을 때 배 밑에 낙엽이 붙고 또는 또 해상 오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유출이 되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맞는 건 뭐냐. 저는 이 해상 계류장보다도 육상 계류장, 드라이 스토리지, 드라이 스텝 이런 형태의 육상 계류장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하고, 해상보다는 투자 비용도 작고 땅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민간 투자도 아마 투자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항에 마리나 시설을 하자는 그것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계속 앉아있으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촌 발전의 다기능 어항입니다. 다기능 중에 마리나 시설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항에 마리나 만들자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필요할 경우도 그게 연계가 되는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마리나 만들자 소리를 여기 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좀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기능 어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용고도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항의 유부지에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서 주말 우리 여행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어떤 지역 특색의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항의 다기능 중에서 중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마리나 방금 말씀하실 때도 마리나 만들고 어촌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연관될 때 활성화시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배 선생님 또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무튼 뭐 마지막 배 선생님까지 좋은 말씀들 각자 그 입장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항만 개발 제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듣는 분들이 다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자 아마 의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뭐 토론회까지 이렇게 뜨겁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나오신 말씀들은 뭐 국가 정책이라든지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 전반적으로 크게 마리나 산업 혹은 뭐 레저 산업, 해양 레저 산업이 육성되고 또 발전하는데 크게 또 좋은 의견으로 그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